대한민국 보수의 뿌리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뉴라이트 분석. 얼마 전 첫 영상으로 DHC의 혐한 방송 및 한글 일본인 창제설로 보는 전체주의 일본과 뿌리 깊은 한국 내의 혐한 세력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2004년에 한 카페에서 한글을 창제한 사람이 일본인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한국인 카페에서 한국인이 만들었다고 친다면 왜 하필 그 시점에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 무렵 뉴라이트가 처음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조직의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뉴라이트는 주체 사상을 믿던 NL 전향파들이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4년 11월 23일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한 자유주의연대가 출범하면서부터 주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듬해 11월에는 뉴라이트 전국연합, 2006년 4월에는 뉴라이트 재단이 잇따라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알려진 대로 2007년 17대 대선을 즈음해 이명박 후보 지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뉴라이트 사상. 뉴라이트의 사상의 근본으로 알려진 자유주의 연대의 이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 청산보다 미래 건설에 초점을 맞춘 개혁을 추구한다. 2. 국가 주도형 방식에서 시장 주도형 방식으로의 경제 시스템 전환을 통해 선진 경제를 개척한다. 3. 자유무역 협정의 능동적 추진을 통해 열린 통상대국을 건설한다. 4. 모든 특권을 철폐하고 만인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합리적 사회 문화를 창출한다. 5. 법치주의의 확고한 기초 위에서 다원주의에 기초한 관용의 정치 문화를 실현하고 사회 구성원의 정신적 성숙에 기초해 사회적 공동선을 찾아나가는 성찰적 민주주의를 기화시킨다. 6.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학교에게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교육 혁신을 추구한다. 7.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북한 대량 살상 무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통한 전쟁 가능성 제거 및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추구한다. 8. 한반도 전역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북한 인권 개선 및 민주화를 추구한다. 아울러 세계 민주화에 기여한다. 9. 기존의 한미동맹을 21세기 상황에 걸맞게 발전시키며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한다. 10. 문화, 학술 등 연성 권력을 신장시켜 매력 국가를 건설한다. 이런 내용을 보면 개인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용인 여부가 결정되기는 하겠지만 합리적으로 수준 이하의 주장은 없어 보이며 특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조에서 보면 유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좌파와는 다르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입장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라이트에서는 왜 저런 주장을 바탕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닌 일본의 입장에서 나아간 것일까? 그것은 뉴라이트 교수로 알려진 안병직 교수의 행정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는 1981년부터 일본 도쿄대에서 강의를 제안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80년 가을 대학에서 쫓겨난 동료 교수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미뤄오다 1984년에 해직 교수 대부분이 복직되자 일본으로 떠났다가 1987년 2년여의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일본의 극우 파시스트로 알려진 사사카와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사사카와 재단과 토요타 재단의 국내 침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국의 외교 전문가들이 사사카와 재단의 행사에 초청받아 매년 참석하고 연세대학교가 1995년 사사카와 재단으로부터 100억 원을 지원받고 서울대 뉴라이트 안병직 교수가 토요타 재단 기금을 받은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연세대는 20년째 사사카와 재단 자금으로 아시아 연구기금의 간판을 달고 한일 관계 연구를 하고 있으며 고려대도 1987년 일본 재단에서 10억 원을 받아 사사카와 영리다 장학금을 조성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려대의 한 교수는 1980년대 말부터 일본 재단이 한국의 유명 대학 교수에게 전화를 일일이 걸어 연구비 지원 제안을 해와 실제 일부 교수가 그 돈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들은 연세대와 고려대를 비롯해 수재의연금, 복지단체 기부, 국제정치학회 조직위원회 지원 등 1973년부터 30여 년간 한국에 꾸준히 기부라는 명목으로 자금 지원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왜 뉴라이트가 일본의 입장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뉴라이트가 어떻게 대한민국 보수의 뿌리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일단 뉴라이트 계열학자인 이영훈 교수 또한 1980년대 도요타 재단의 돈을 받아서 스승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등 한일 양국 학자 15명과 함께 1988년부터 3년간 도요타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300만 엔으로 식민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영훈 교수는 이승만 학당 교장을 맡고 있는데요. 사실 보수의 뿌리는 좋든 싫든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큰 역할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어찌되었든 한국의 발전의 초석이 된 한미동맹을 이끌어낸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며 더군다나 바늘 인사였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사회에서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거둔 최초의 대승 같은 걸 이승만 대통령이 해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화선 선포 이후 일본이 독도에 나무 팻말을 꽂아두자 중대한 도발로 인식한 이승만 대통령이 해상전력을 동원해 300척이 넘는 일본 선박을 납포하였고 이 과정에서 44명의 일본인이 사망했습니다. 1957년까지 4,000명에 육박하는 일본인이 평화선 침범 혐의로 대한민국 향무소에 구금 조치되었으며 전쟁이 끝난 1955년에는 해양경찰대를 창설하여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선박 납포에 더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일본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딱 부러지는 승전을 한 대통령이 있을까요? 물론 공만 아니라 과도 있지만 한국 보수의 근원 뿌리 중 하나를 이승만 대통령으로 보는 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을 일본 자금의 후원을 받은 뉴라이트 재단에서 점유를 하고 있고 그 뉴라이트 재단도 사실은 한국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 시작부터 일본 자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조직함으로써 유일하게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보수가 타국인 일본의 입장을 취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친박과 친이 일부도 뉴라이트에 속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자식연합, 박사모 등의 시민사회 단체 등도 등장하면서 뉴라이트의 분화가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4년 공화당이 창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하였고 이후 통일한국당, 국민세종당, 친박연대, 경제국당, 새누리당, 대한애국당 등이 등장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도 친박 정당들이 각각 주축이 되었습니다. 현재 친박의 열성 지지자들과 뉴라이트와의 연계성까지 있다고 본다면 대한민국 보수의 뿌리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뉴라이트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얼마 전 아베 수상에게 사죄한다고 말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또한 뉴라이트 전국연합조직위원장으로 맡으며 본격적으로 극우 성향의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연관성이 더 짙어 보이며 따라서 뉴라이트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한국 보수의 근간을 이해하는 일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글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